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세이즈 중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우리 기억나시나요? 8가지 핵심 문장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오늘의 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好的, 어서 오세요. 欢迎光临,欢迎光临. 다음에 또 오세요. 欢迎下次光临. 欢迎下次光临. 감사합니다. 谢谢,谢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非常感谢,非常感谢. 죄송합니다. 对不起,对不起. 죄송해요. 不好意思,不好意思. 대단히 죄송합니다. 实在抱歉,实在抱歉. 알겠어요. 知道了,知道了.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8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8번 알겠다라는 문장에서의 속한 문법을 잠깐 살펴보고 새로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知道 자체가 지식 지자의 도리도자 알겠다라는 뜻에 갖고 있는 단어 속에서요. 알다예요. 알다 뒤에 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국의 우리 책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러예요. 자, 이 러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과거라고 배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중국의 러 보기 전에 앞서서 중국어 자체가 여러분들 시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시제가 자유로워서 우리 한국어를 먼저 잠깐 볼게요. 일단 우리 한국은 시제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식, 미래식, 과거식 이렇게 정해져서요. 현재식에는 기본적인 우리 단어 뒤에 해요, 아요, 여요 이거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다가 있다면 끝에 있는 다를 빼고요. 현재식, 봐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과거였다면 as어요, 어어요, 였어요, 했어요를 붙이기 때문에 봤어요. 미래식에는요. 우리는 리을 거예요, 할 거예요를 붙여요. 그러면 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우리 한국은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중국은 우리 한국처럼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즉 시제가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를 as어요. 여기에 알겠다, 알겠어요니까 얘가 as어요라는 뜻이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러가 바로 시제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외의 뜻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뜻만 볼게요. 완료를 나타내고요. 변화를 나타내고 지속을 나타내고 미래 임박을 나타내거든요. 즉 완료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일단 해석은 했다가 돼요. 변화는 뭐예요? 해졌다. 지속은 아직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래 임박은 곧 뭐뭐 할 거다. 이런 해석을 갖는 거죠. 이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러 자체가 어떻게 맞냐냐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시제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일단 완료의 뜻을 나타냅니다. 알다라는 뒤에 단어에 러를 붙이면서 우리가 완료로서 알겠어 라는 知道了 라는 이 표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서 또 만날 때 그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자입니다. 没关系,没关系. 소리 뒤에 우리 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 에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우원 소리 나시고요. 시 소리 나시죠? 没关系,没关系,没关系. 자, 여러분들 没关系가 언제 쓰냐를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 한자, 이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不客气,不客气.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자, 원래요. 아닐 부자 뿌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바로 이게 두 번째 성조 변화인
아닐 뿌의 성조 변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조 변화 언제 배웠죠? 1성, 2성, 3성, 4성 중에 성조가 변하는 성조 뭐 있었죠? 삼성의 성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언제 변해요? 무조건 변해요. 삼성이 똑같은 삼성을 만났을 때 삼성이 1성, 2성, 4성, 경성 나머지 성조를 만났을 때의 변화가 있었다면 두 번째 변화는 아니다라는 뿌가 어쩔 때 변하나 보니까 뒤에 오는 병음의 성조가 이렇게 4성으로 등장했을 때 부드럽게 2성으로 변하는데 여러분들 삼성의 성조 변화와 포의 성조 변화가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삼성은요 그냥 니하오 읽는 소리만 여러분들 바꾸라고 했지 표시까지 바꾸라고 하지 않았었죠. 표시는 원래대로 삼성으로 하되 읽는 소리만 바꿨어요. 하지만 뿌는 읽는 소리도 바뀌지만 표시하는 것도 2성으로 바뀝니다. 무크어치 무크어치라는 뜻은 여러분들 불객기라고 읽으시는 분들 계신데 개꾸기 부리지 말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그 객기가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사람들은 니한 크어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즉, 谢谢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不客气 you're welcome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不客气 非常感谢.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 不客气 사양하지 마세요. 별 말씀을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没关系의 关系는 여러분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사회,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关系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没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 없다, 돈이 없다, 친구가 없다, 뭐가 없다 할 때 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았다, 즉 과거의 부정이에요. 뿌는 현재나 미래의 부정이라면 没는 과거 속의 부정입니다. 두 가지 뜻 기억해 주세요. 즉, 关系, 没关系, 没关系는 무슨 뜻이다? 괜찮아요 라는 뜻이래요. 没关系, 没关系, 对不起, 들었어요. 没关系, 实在抱歉, 没关系, 할 수 있겠죠? 好. 이거 말고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没 없어요 혹은 뭐뭐 하지 않았어요 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일사자예요. 요게 시에다가 얼화를 북방 사람들은 집어넣고요. 남방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没事라고 하셔도 되고요. 没事儿똑같은 말입니다. 일 없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즉 괜찮아요. 没关系没事儿没事对不起没关系实在抱歉没事儿 이렇게 갈 수 있겠죠. 好. 오늘의 새로운 포인트는요. 바로 눈에 보이시는 이 한자, 청할 청자죠. 중국어로는 칭이라고 읽습니다. 이 청할 청자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되죠. 뜻을 한번 볼까요? 청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부탁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초대하다 라는 뜻 외에도 얘가 문맥 앞에 쓰이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존대어가 완성이 됩니다. 중국어 자체가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존대한다 라는 거에 굉장히 우리 한국처럼 몸에 막 익숙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언어를 앞에다가 쓴다면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한 말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칭 후에는 동작이 나오시면 되는데 자주 쓰는 동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커피 마시다, 喝咖啡 배웠었죠? 자, 그래서 커피 드리면서 상대방한테 커피 드세요. 请喝咖啡, 请喝咖啡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차를 중국말로 차라고 읽어요. 그러면 차 드세요. 请喝茶, 请喝茶 하시면 되고요. 물은 중국말로 水. 자, SHUI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SH는 혀 마른 음이기 때문에 스가 아니라 시 이 상태에서요. UI는 운모인데 UI라는 운모가 없어요. 원래는 UEI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운모 탈락인 거죠. 앞에 자음, 즉 성모가 있을 시에는 으어 소리가 우리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양이 탈락이 되고요. 그 대신에 소리는 보존이에요. 그래서 水 水라고 읽어주시면 좋아요. 물 드세요. 请喝水. 이 밖에도 여러분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뭔가 물어볼 때요. 물을 문자를 사용해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问 물을 문자입니다. 请问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请问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사람 둘이 흙토 위에 앉아있는 앉다라는 단어 坐, 坐, 앉으세요. 请坐, 请坐. 이렇게도 많이 써요. 나아갈 진짜, 즉 들어가다라는 뜻의 단어인 进, 进, 请进, 请进.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고요. 끝으로 같이 읽을게요. 손님 할 때 객자인 客, 客, 请客, 请客. 이렇게 하면 한턱 쏘다, 내가 살게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요거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请喝茶, 请喝咖啡, 请喝水. 실례합니다. 请问, 请问. 앉으세요. 请坐, 请坐. 들어오세요. 请进, 请进. 제가 낼게요. 请客, 请客. 来，请喝茶。哎，谢谢。不客气。来，请喝茶。哎，谢谢。不客气。你好，请问一下，你好，请问一下，陈女士，请坐，请坐。陈女士，请坐，请坐。请进吧。哎，请进吧。哎，我请客，我请客。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칭 한 글자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칭 이렇게 쓴다면 뭔가 우선권을 상대방한테 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这边请,这边请,这边请. 여기 한자 보시면 这边이라는 이 한자 바로 이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 밖에도요. 这边도 있지만 멀리 있는 저쪽은 중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那边 멀리 저기 할 때에는 나라고 읽어요. 那边这边那边 好, 요거 말고도 우리 这边과 那边을 바꿔 쓸 수 있는 여기 저기가 있어요. 같이 갈게요. 这에다가요. 얼 들어와서요. 같이 읽을게요. 这儿, 这儿, 저기예요. 那儿, 那儿. 那边, 那儿, 这边, 这儿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요거 말고도 또 바꿔 쓸 게 있어요. 这边이나 这儿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这里, 这里. 알리자를 사용해서 이쪽이라고, 그쵸, 여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这里, 这里, 여기. 저기는요, 那里, 那里. 자, 그래서 여러분들 这儿,这里, 那儿,那里. 그쵸? 그리고 나서요, 边 자체가 우리 쪽이라는 뜻이라서 이쪽이라고 할 때 这边, 这边. 저쪽, 那边, 那边. 자, 그래서 우리가 청할 청자를 여기다 딱 붙이면 우선권이 들어요. 这边请 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으로 먼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这边请,这边请,这边请,这边请，这边请。请稍等,请稍等. 자, 똑같이 징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시 또 나왔고요. 아오, 샤오. 그 다음에요. 으 소리가요, 여러분들. 우리 받침인 n, 니은 받침이나 이응 받침이나 우리 뭐가 있어요? 또? 그렇죠. r, 리을 받침이 들어올 시에, 즉 이 r인 거죠. r 받침이 들어올 시에는 소리 낸다. 그래서 덩, 덩이라고 읽어주셔야 해요. 请稍等,请稍等. 삼성이 끝으로 나올 시에는 반만 읽으셔도 되고요. 온전하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 맨 마지막 이 글자가 기다리다 라는 단어고요. 샤오, 요게 조금이라는 부사, 잠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을 갖는 이 기다리다 라는 덩이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중국어는요. 중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중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또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저울에 이쪽에는 1개, 이쪽에는 2개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2개 있는 곳이 무거워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중국의 동사나 형용사는요. 1글자 아니면 2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를 2번을 썼다, 즉 중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중첩은요. 강조가 아니라 시도,
즉 가벼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가 있을 때에는 AA 2번 쓰시고요. 혹은요, 이 사이 글자에 숫자 1을 넣으셔도 되고요. 동사 뒤에 이샤를 넣으셔도 되는데, 즉, 떵,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글자 동사를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요. 떵떵. 떵떵. 중국의 동사의 중첩에서요. 한자는 두 개 똑같이 쓰지만 소리는 뒷글자를 경성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떵떵. 기다려주세요. 떵떵. 떵떵.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혹은요. 떵떵 사이에 숫자 1을 집어넣어서 떵이떵. 떵이떵. 이럴 때에는 숫자 1에 숫자 2 성조를 쓰지 않고 가볍게 읽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기다려주세요. 떵이떵. 떵이떵. 마지막으로 동사 뒤에 이샤를 붙여서 떵이샤, 떵이샤. 이게 바로 기다려 달라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请稍等, 等等, 等一等, 等一下. 好.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请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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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稍等. 好. 请慢慢看。请慢慢看，请慢慢看，请慢慢看.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만이라는 것은 느리다라는 형용사거든요. 동사의 중첩은 가볍고 시도하는 거로 나타냈지만 형용사의 중첩은요 달라요. 이렇게 당연히 두 개에 올려놓은 이 저울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되는 게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형용사의 중첩은 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겠죠. 시도는 가볍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칭, 뭐뭐 해주세요. 칸, 보다라는 뜻이죠. 만, 느리게, 즉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A,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는. 자, 그래서 한 글자니까 이렇게 하는데 읽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만, 하나는 사성, 원래 느리다는 사성으로 만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중첩한 한자는 그대로 들어오나 소리는 일성으로 바뀌어요. 즉, 형용사 한 글자가 중첩을 했을 시에는 두 번째 글자의 성조는 일성이다. 동사를 중첩을 했을 때에는 두 번째의 성조는 경성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请慢慢看请慢慢看请慢慢看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请慢走请慢走칭, 청할천자. 만, 당연히 느리다가 될 것 같지 않나요? 走, 한자 볼게요. 한자를 보시면 칭, 만, 走, 이 走가 바로 걷다,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走, 走, 걷는데 우리 앞에요. 형용사인 만이 들어오면 부사로서 천천히가 돼요. 만만저 라고 해도 됐는데 중국의 인사 표현으로서 이 세 글자면 돼요. 중첩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请慢走 살펴가세요 라는 뜻이 되네요. 请慢走请慢走请慢走请慢走마지막 끝에 삼성이 왔을 경우에는 반만 읽으셔도 된다.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살펴가십시오. 뒤에서 欢迎下次光临이라고 해도 되고요. 请慢走请慢走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국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법 패턴들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 이 세 단어가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문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의 옳다시예요. 두 번째는 있을, 유, 마지막은 뭐죠? 그렇죠. 존재를 나타내는 있을, 제라는 뜻으로서 읽을 때에는 중국어로 시, 요, 在라고 읽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한국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있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이 한자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시는 판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A라는 사물이나 B라는 사물이 그게 맞는지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요는요.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타내고요.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밝힐 때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유라는 단어고요. 마지막 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짜이는 대다수가 뒤에 장소가 들어오고요. 요는 시는 요 두 개는요. 사람이나 사물이 뒷파트에 들어오고요. A파트에서는 보통은 대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혹은 장소. 하지만 이렇게 시요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짜이는 보통은 대상, 사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판단 여기 몇 문장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었던 시, 요, 짤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를 가지고 추임새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시, 단독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독으로 썼다면 맞다, 옳다 라는 뜻의 대답이 됩니다. A가 B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엄마이십니까? 시. 당신은 선생님이세요? 시. 당신은 한국인이나요? 시. 여기가 면세점입니까? 시.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시. 이렇게 A가 B가 맞나요? 라고 확인할 때의 대답의 네는 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때에는 너를 써서 시다. 시다. 한국 사람이세요? 시다. 선생님이십니까? 시다. 이게 컴퓨터인가요? 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문장 끝에 말을 쓰면 입니까, 씁니까, 합니까로 저희가 배웠죠? 그렇다면 시 뒤에 바로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갈게요. 시마. 입니까, 씁니까, 합니까? 물음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도 위로 올려줘서 읽어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시마. 그래요? 정말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시마. 추임새로 정말 좋아.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진짜요? 정말요? 시마 하시면 돼요. 끝으로 시를 가지고 똑같이 소리가 만데 이번에는 느낌표고요. 그 다음에 한자 또한 달라요. 얘는요. 그렇구나. 그랬군요. 라는 말투예요. 갈게요. 시마.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시마. 그랬군요. 그렇군요. 라는 말투예요. 어때요? 추임새. 이렇게 짧게라도 중국 사람이랑 호응하는 추임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这里是免税店. 这里是免税店. 면세점입니다. 이곳은 면세점이다. A는 B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这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这儿, 这边이란 뜻인데 这边이라고 얘기한다면 쪽이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这儿 혹은 这里 자체를 바꿔서 호응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입니다 말고요. 우리 면세점에 가면 어떤 것도 있고 갑자기 이런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브랜드 몇 개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루이비통, 루이웨이灯, 루이웨이灯, 루이비통입니다. 这里是路易威登，这里是路易威登。샤넬, 香奈儿，香奈儿，香奈儿。这里是香奈儿，这里是香奈儿，这里是香奈儿。구찌, 古驰，古驰。这里是古驰，这里是古驰。에르메스, 爱马仕，爱马仕。这里是爱马仕。이렇게 하면 A는 B입니다 라는 뜻의 시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의 부정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죠? 안일 부자인 뿌를 앞에다가 쓰면
시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뿌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뿌가 뭐가 있다? 성조 변화가 있다기 때문에 시가 사성이라서 뿌는 부시 이성으로 발음하셔야 합니다. 부시, 부시. 누가 이렇게 물어보죠? 这里是路易威登吗?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好.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A는 B다 라는 문형으로 여기는 어디다? 장소를 나타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물에 대해서 나타낼 때 대신 나타내는 这 가까이 있는 거 이거라는 뜻이에요. 这个 거가 여러분들 숨겨져 있어요. 시가 나올 때는 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상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这是新款 관 자체가 여러분들 디자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신을 만나서 새로운 신자를 만나서 새로운 디자인, 즉 신상품을 나타냅니다. 这是新款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우리 교체할 수 있는 단어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发票 이것은 영수증이다. 这是发票 영수증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보증서 保证书 보증서입니다. 这是保证书 한정 상품, 한정품이라고 나타내죠. 限量版 량 자체가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限 자체가 제한을 시켜놨다, 한정이다 라는 뜻이에서 한정품은 제한, 수량의 제한을 걸어놨다 라는 뜻이죠. 限量版 한정품이다. 这是限量版 2월 상품을 나타내요. 상품은요. 상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월이기 때문에 계절이 지났다 해서 우리 계절지 지나가다 过 해서요. 过季 계절이 지난 상품 过季商品 2월 상품입니다. 这是过季商品 유행하는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그쵸? 流行的商品 流行 유행하다 라는 뜻인데요. 더를 만나면서 명사 앞에 써서 유행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流行的商品 这是流行的商品 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유행하는 상품이다 라고 추천해 드려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畅销的商品 상품은 상품인데 畅销 잘 팔리다 라는 뜻이에요.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畅销的商品 畅销的商品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这是畅销的商品这是畅销的商品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发票保证书限量版过季商品流行的商品畅销的商品 자, 여기까지 단어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가 A는 B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